여러분, 외식 물가가 지금 전례 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오르고 있어요. 외식 물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가 집에서 사서 먹어야 되겠다. 요즘은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 외식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주춤주춤 됩니다. 여러분, 요즘 냉면 한 그릇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냉면 한 그릇에 13,000원 합니다. 싼 데가 10,000원이에요. 싼 데가. 여기다가 좀 괜찮은 회냉면을 먹겠다 이러면 15,000원까지 하는데도 수두룩합니다. 15,000원까지 하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외식 쉽게 하겠습니까?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예. 이 냉면집에 가서 만두 하나만 시키면요. 무조건 5만원이 넘어요. 무조건. 5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달이면 예, 4번만 외식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20만원에 해당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월급의 5%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담되죠. 예, 실제로 부담됩니다. 보시면 예, 다른 것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햄버거 같은 경우 6.1% 올랐죠. 생선, 회는 5.6% 올랐습니다. 구내식당 식다비도 4.4%예요. 김밥 4.2% 오릅니다. 볶음밥 3.9%, 짬뽕도 3.3%까지 올랐어요. 지금 이거는요, 여러분. 예, 제가 냉면 이야기를 왜 먼저 꺼냈나 하면요. 냉면은 2.4% 올랐는데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끼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느끼잖아요. 예,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2.4% 올랐는데도 이렇게 느낀다면 예를 들어 짬뽕 3.3% 올랐다. 이것은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짬뽕 한 그릇에 먹으려고 그러면요 5,000원짜리 잘 찾기 힘들어요. 예, 5,000원짜리가. 오히려 짜장면이 5,000원 합니다. 짬뽕은요 6,000원은 다 넘기더라고요. 6,000원은. 6,000원이면 옛날에 여러분 짬뽕값 되게 쌌거든요. 짜장면값 되게 쌌습니다. 김밥이요 4.2% 올라갔다 그러면요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을 이제 못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 이제는 김밥 자체가 다 올라서 그러면 햄버거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외식 물가가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면요 외식 물가 상승률 추이가 장난 아닙니다. 5월 달에 2.1% 올랐습니다. 4월 달에 비해서 0.2%포인트나 더 올랐습니다. 예. 이게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4월 달에도 1.9%나 올랐잖아요. 3월 달에도 1.5%나 오르고요. 그러니 외식 물가가 2.1% 올랐다는 것은 2019년 4월에 2% 오른 이후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개인 서비스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개인 서비스 가격. 여러분 동네 미장원 가보셨습니까? 동네 미장원을 가면요. 미장원 이발비가 올랐어요. 커트비가 올랐습니다. 저도 잘 가는 미장원이 있는데 18,000원 하던 커트비가 20,000원이 됐더라고요. 18,000원 하는 커트비가 20,000원이 되면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0%를 훨씬 넘게 올랐잖아요. 10%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요. 개인 서비스 가격이 지금 통계로 나온 것을 보면 2.5%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2.5%. 결국 물가는 지금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저효과 때문에 오른다. 공급 측면에서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아니다고 보이는 거죠. 아니라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부로 느낀다면요. 이게 공급발 어떤 물가 상승이 아니다. 수요발 물가 상승도 많다. 이런 측면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야기한 거하고 지금 경제를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은 계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시적이 아니다. 이게 9월 가봐야지 한 7, 8월 정도 가면 더더욱 잘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요. 저는 6월 달에 물가도 오른다예요. 소비자 물가도. 2% 이상 오른다예요. 그러면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되는 겁니다. 그만큼요.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 나쁜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공급발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중간재 가격이 올라서 기업이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이 나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이제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요별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특히 개인 서비스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개인 서비스 요금. 여러분 자동차 살라 그러면 바로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요즘 자동차 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것은요 결국 지금 수요발 인플레이션도 터졌다. 그러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수요발 인플레이션까지 동시에 터져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 더 빨라진다. 이런 결과를 저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것은요. 공급 측면뿐만 아니다. 이제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항상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된다. 이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